JTBC는 경남 창원에서 87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60대 여성의 구급활동 일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저녁 8시 24분으로 구급대는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친 다리에 붕대를 감고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살펴보는 응급처치를 하는 동시에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했습니다. 25개 병원에 30번에 걸쳐 문의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압은 떨어지고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추가 의료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녁 9시 2분 의사의 원격 의료 지도를 받아 정맥로를 확보했고 그나마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거든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수액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도 못 놔드리고 이제 저희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응급실을 알아봤지만 역시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의료지도 없이는 간단한 주사도 놓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진통제조차 놔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1시간 이상 체류돼가지고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더라도 벌쏘임 알러지 쇼크나 심정지 때 쓰는 약물 등 9가지가 전부입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60대 여성은 구급차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딱팔이 힘 푸세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그렇게 87분 동안 여성이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병원에 갔지만 7시간 만에 숨졌고 구급대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고 그걸 또 보호자가 보고 계셨고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딱 장면들이 자기 전에 한 번씩 떠오르긴 하거든요.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주말이나 새벽 시간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되면서 PTSD를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련을 하고 있거나 이런 데 잘 안 받아주면 우리 애 같은 감정이입이 되면서 더 힘들고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다. 최근 서울에서 구급대가 새벽 시간 술에 취해 다친 여성을 싣고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수소문하다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여성이 뇌출혈 등 문제가 생기자 보호자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랄까, 환자가 악화되는 거랑 책임이 덜어오는 거랑. 구급대원 같은 PTSD 고위험군은 유병률이 일반 직장인보다 수십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트라우마에 소송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구급대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구급차로 한 여성이 실려 들어옵니다. 오른쪽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붕대로 휘감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여성이 통증을 참지 못해 팔을 휘젓자 함께 탄 아들이 붙잡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쯤 경남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1톤 화물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 하고 이야기하고 다 해서 보이네. 지금 정신이 명료해? 아니 저희 멀쩡했어요. 다 알아봤어요. 구급대원들은 2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이후에 간 곳은 50m 거리 이곳 119 안전센터였습니다. 환자를 이송해야 할 병원부터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 바퀴에 이렇게 껴서 한 2, 3m 정도 끌려가셔가지고 우측 다리 전체적으로 골절 추정되고 그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근육이랑 이렇게 인대까지 좀 노출된 상황이고 저희가 오픈 쪽에 기내가 안 돼요. 응급하게 안 돼서 혹시 외상센터는 안 된다던데. 다른 병원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의식은 명료한데 바이탈이 지금 측정 중이거든요. 딱팔이 힘 푸세요. 네, 맞아요. 저희 교수님인데 저희가 지금 OS가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온 답은 안 된다, 어렵다였습니다.
아들도 힘을 보태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성의 상태는 점차 악화됐습니다. 통증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살려달라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나중에는 그것조차 말 못하면서 구급 대원들은 가까운 병원부터 100km 떨어진 대구까지 응급실 25곳을 알아봤습니다. 30번에 걸쳐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중환자는 수용이 어렵다거나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창원 관내 받아주시는 병원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부산 권역 외상도 안 되고 외상도 안 되고 뭐 있는 병원은 다 전화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 상태가 좀 멘탈도 좀 처지거든요. 원래 얼러트하고 말도 잘했는데 좀 드로우지하게 멘탈이 처지고. 여성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그제서야 한 병원이 받아줬습니다. 처음 연락된 거절했던 병원 중 한 곳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87분이나 지나서야 겨우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치료 7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7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로 환자를 옮기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려면 소리샘으로 넘어간. 안 받으려고 하나 봐요. 동식 번호도 그래 지금. 여보. 그렇게 갈 곳을 잃은 구급대원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병원마저 거절하자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배우 진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배우 진료 안 된대.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60대 여성 역시 의식을 잃은 뒤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역시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데 동의하란 말부터 했습니다. 오시는데 저희 쪽에서 최종 처치 안 돼갖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 그게 동의가 되면 보내주세요.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배후 진료란 응급처치 이후 전문 진료과로 보내 수술 등 후속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협진입니다. 문제는 배후 진료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마저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으로 배후 진료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10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술이 안 된다. 기본 검사도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을 위해 20차례 이상 병원에 전화를 건 경우는 한 해 1,10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의식이나 호흡이 없는 위급 환자들로 평균 2시간 28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후 진료 가능 여부를 떠나 응급치료를 강제하도록 119 구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119 구급대에게 병원 선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TF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